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JTBC 아침의 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두 정상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에서 쿠웨이트를 4대 0으로 꺾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대표팀 2조 1위로 본선 무대에 나섭니다. 건진법사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에 김 여사는 곧 연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 방위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병력이 시위대를 직접 진압하는 반란법 발동까지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정상 간 통화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통화를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노선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통화는 약 3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은 실질적 협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시 주석이 응한다면 11년 만에 한국을 찾게 됩니다. 시 주석과의 통화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미일 중 세 정상과의 통화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통화한 것을 놓고 한미일 협력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노선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후보 시절에도 핵심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고 현재로서는 그것을 실행하고 이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통화하면서 새 정부의 반일 기조를 우려했던 일본에선 우리가 중국보다 빨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에도 안정적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 순서에 대해 정상 간 일정을 고려해 조율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주요 국가의 통화를 순탄하게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G7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헌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부 의혹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폐기돼 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의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그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각각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한 명을 임명합니다. 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일에서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란 지적과 함께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 시스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를 국민에게 추천받아서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에 맡겼던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은 다시 대통령실로 원상 복구시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에 맡겼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인사검증단 신설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까지 편법으로 가져가는 건 과도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 직원들은 이미 원대 복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 차관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를 국민에게서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입니다. 추천 접수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한국 축구가 11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지만 축구협회를 향한 팬들의 시선은 아직 차갑습니다. 선수들도 비판을 의식한 듯 긍정적인 부분을 봐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협회 소속이고 그리고 감독님은 저희의 보스시기 때문에 너무 비판을 하시면 선수들한테도 타격이 있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쿠웨이트전에 MVP로 뽑힌 이강인이 주저하면서 마지막으로 꺼낸 말입니다. 황희찬 선수도 협회의 노력을 얘기했는데요. 협회에서도 선수들을 위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소집이었던 것 같고 어제 경기는 홈에서 열렸는데도 관중석이 2만석 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등 축구협회를 향한 팬들의 불만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이 앞장서서 비난을 멈춰달라 부탁하고 있지만 협회를 향한 여론을 바꾸는 건 축구협회의 책임 있는 변화여야 할 겁니다. 오늘 동반 입대했던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정국이 전역합니다. 어제 전역한 RM과 B 또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3년 12월 함께 머리를 바짝 깎은 채 동반 입대했던 지민과 정국이 오늘 군복을 벗습니다. 어제는 RM과 B가 한 발 앞서 팬클럽 아미들의 축하 속에 전역식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RM과 B는 불면증으로 힘들었던 순간도 소통하고 싶었던 마음도 팬들에게 곧바로 털어놨습니다. 제가 사실 잠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처음인데 저희 회사에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잖아요. 네, 진짜 너무 소통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소통하고 싶었다.
또 다른 멤버 제이홉도 두 사람과 만나 축하하는 장면을 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달 21일 슈가가 소집 해제하면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가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전역 후 멤버들은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무대 위에 오르는 걸 꼽기도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포즈를 취했는지가 여러 논란을 불렀었죠. 방송인 홍진경 씨가 어떤 의도도 없었다면서 영상을 올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27일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빨간색 점퍼와 숫자가 그려진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연이어 방송인 홍진경과 가수 빈진호 또한 빨간색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려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카리나는 팬들과의 소통 앱을 통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다른 두 사람은 사과문까지 썼습니다. 홍진경은 어제 이 사진을 올리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도 게시했는데요. 나도 일어나자마자 놀랬지만 84통이 와 있는 거야. 그만 찍어. 그만 찍자. 이렇게. 3명의 대선 후보를 인터뷰한 콘텐츠까지 올린 만큼 더 조심했어야 했다면서 가족의 인생을 걸고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끝까지 제가 한국의 대선 기간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긴장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로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대선이 끝난 뒤 검찰이 건진 법사를 매주 불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된 샤넬백 선물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 건진 법사는 잃어버렸다, 돌려받았다, 매번 말을 바꾸면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대선이 끝나자마자 건진 법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주 소환 일정도 추가로 잡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수사팀은 특검 출범 전까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통일교 측 선물은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2천만 원대 샤넬백,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 검찰은 건진법사를 통해 해당 선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전달된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샤넬백 2개가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상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는 처음엔 통일교 측 선물에 대해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샤넬백 2개를 웃돈 약 300만 원을 내고 여러 제품으로 교환해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고 그러자 말을 바꿨습니다. 친분이 있던 유 씨에게 교환을 지시했고 다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주 조사에서 샤넬백 2개를 몇 개로 바꿨는지 또 그건 누구에게 줬는지 추궁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수량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러 사람한테 선물하기 위해 바꿨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근이자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샤넬백을 전달해 교환을 지시한 건 맞지만 김 여사는 몰랐다는 이 주장. 검찰은 말 맞추기 가능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는 건진 법사에게 김 여사는 곧 연락하겠다고 답합니다. 건진 법사는 김 여사의 번호는 맞지만 문자는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이후 건진 법사는 김건희 여사 연락처로 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진은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며 인사청탁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김 여사는 곧 연락드리겠다며 단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던 때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민간인인 건진법사가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게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하며 잇따라 문자를 보내고 이걸 받은 김 여사가 별다른 반응 없이 연락하겠다고만 답하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해당 내용을 비롯해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건진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본인이 아닌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의 번호는 맞지만 실제 사용자는 김 여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김 여사에게 당당하게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배경과 실제로 인사청탁이 성공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등 고위험군에게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정작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무료로 맞을 수 있는데 취재진이 여러 병의원에 문의해보니 당장 접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백신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어려우실 것 같고. 아주 안 돼. 이해하고 가셔야 돼. 언제 들을 줄을 모른대. 10명 중 언제 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병원을 찾았다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2번이나 갔었거든. 약이 배달에 와야만이 된대. 코로나가 와가지고 걸리고 나서 하면은 그 뭐냐고 내가 그랬지. 찌끗찌끗 나눠서 약이 있어야지 말이야.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돈을 내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맞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주문을 안 해놨어요. 한동안 코로나가 잠잠했던 탓에 병의원들은 백신을 비축해놓지 않았습니다. 백신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선 미리 쌓아놓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백신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에 시차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재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생활하수 속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수감시는 올라가고 있어서 하수감시가 오히려 조기감시 효과가 좀 있어요.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서 환자가 슬금슬금 늘어난다는 걸 이제 반영하는 결과여가지고. 국내 고위험군의 대다수인 65세 이상 접종률은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형성되려면 4주가량이 걸립니다. 정부는 조만간 보건소를 중심으로 백신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로스앤젤레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병력을 보내 직접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동, 내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반란법을 적용해야 가능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지 닷새째. 로스앤젤레스 곳곳에는 주방위군과 해병대 등 4,700명의 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대규모 병력이 시위 현장에 배치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배치해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m afraid that the guns will end up being used. I don't know why we have guns. What are those guns for? Are they to shoot protesters? I mean, there's no reason to be here with the National Guard. 그러나 트럼프는 강경 진압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How long will they be there until you think? Until there's no danger. It's easy. Look, it's common sense. 특히 반란법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주방위군이 경찰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반란법이 발동되면 직접 시위 진압에 나설 수 있습니다. If there's an insurrection, I would certainly invoke it. We'll see, but I can tell you last night was terrible. LA에서 시작된 시위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텍사스 등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중입니다. 특히 오는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이곳 워싱턴에서도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퍼레이드 당일이 생일이기도 한 트럼프는 강력한 사전 경고를 내놨습니다. We're going to be celebrating big on Saturday. We're going to have a lot of, and if there's any protester who wants to come out, they will be met with very big force.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인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이 교실에 난입해 쏜 무차별 총격에 최소 10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는데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고 오스트리아 총리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평화롭던 교정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쳐나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인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학생과 교직원을 향해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숨지는 등 2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21살 남성으로 이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2개 교실에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한 곳은 과거 자신이 수업을 받던 교실로 전해졌습니다. 재학 당시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건을 벌인 걸로 추정되는데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Der mutmaßliche Täter hat sich nach derzeitigem Ermittlungsstand in einer Toilettenanlage suizidiert.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총격 사건에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곳곳에서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m Rahmen einer 3-tägigen Staatstrauer wird ganz Österreich der Opfer dieser Tragödie gedenken. 용의자는 범행에 총기 2정을 사용했는데 모두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총기 소유율이 높은 국가로 2020년 수도 빈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과거에도 여러 차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 여름 1호 태풍이 예고됐는데 주말엔 비 소식도 있습니다.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열대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주말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